수의학과 진민재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학업에 기울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네. 본인이 터득한 어떤 학습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잠깐 생각할 시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이제 중학교 때보다 다소 학습량이 늘어나서 중학교 때는 사실 약간 머리로도 좀 정리가 되는 게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확실히 이제 목차화시켜야겠다는 걸 중간고사 이후에 좀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공부 방법은 대단원과 소단원을 정확히 지시하고 교과서 앞에 목차를 우선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 순서대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를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나치는데 저는 이걸 왜 굳이 시간을 내서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학습 목표를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생명과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죠? 우선은 수업이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 수업을 확실히 하고 수업에서 많은 걸 배운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품은 의문이라던가 또 흥미로운 점들을 뭐 인터넷 조사라던가 동아리 활동,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층구술대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갔는데 네. 2학년 때 심층구술대 나갔을 때 어떤 출제된 문제에 대한 어떤 본인의 답변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제가 예선에서는 뭐 포도당의 배설 속도를 그리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사실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본선에서 봤던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문항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치면서 우리 면역 체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칵테일 요법을 확률의 관점에서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왜 대답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2학년이 되고 생명과학을 다 이제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탓인데 저는 그냥 생명과학을 제가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뭐 생명과학과 뭐 굳이 연관 지을 수 있다면 화학 정도지 뭐 더 이상 수학이라던가 뭐 물리라던가 다른 과목들과는 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할 때도 그냥 생명과학 교과서만 그냥 여러 번 읽어보고 면접을 나갔는데 이제 뭐 확률의 관점에서 설명하라던가 또 이제 너무 교과서에만 좀 집중했던 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이제 접하지 못했었는데 그럼 생명과학에서도 좀 교과 외에도 좀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딱 처음에 보고 내 생각과는 많이 다른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은 네. 다른 학문과의 어떤 통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설명인데 그러면 수의학과 통섭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분야는 또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한의학과의 통섭입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양방 협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의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근데 왜 수의학에서는 뭔가 한의학적인 뭔가 그런 침술이라던가 그런 걸 적용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 이제 뭐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과 과정이나 또 기사 검색을 해보니 침술을 사용하는 시도는 이제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동물 백신에서의 한의학적인 뭔가 한약재를 사용한다던가 그런 시도들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현실성이 없는데 저 혼자 착각하고 너무 상상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인 건지를 대학에서 결정해보고 싶습니다. 마이라는 영화 아니 이제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뭐 말에 침 놓는 뭐 그런 거라고는 대충은. 네네. 여기 자소서 내용 중에 네. 그 칼슘의 변화, 칼슘의 양 변화에 따른 어떤 계란 껍데기의 네. 강도 변화에 대해서 네. 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실험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칼슘 양에 따른 계란 껍데기 강도 변화 외에 네. 다른 닭의 건강 변화를 체크할 만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온 채널과 전이 발생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잠시 좀 생각할 시간을. 이제 뉴런도 하나의 세포고 뉴런의 이제 세포막에는 이온 채널과 이제 이온 펌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막단백질이 있기도 하지만 전이 발생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두 가지인데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탈분극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자극의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전도가 또 옆에 있는 나트륨 이온 채널을 자극해서 계속 이제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활동 전이가 올라가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삼번 문항에서 네. 아니 여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얘기가 네. 나와 있는데 네.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어떤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마키아벨리 생각 자체에 뭔가 막 공감한다던가 이 책이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도 지금과 너무 다르고 좀 다소 이건 너무 좀 비겁하거나 폭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격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주론에서 좀 배워야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제 군주의 모습이 항상 일관된다기보다는 좀 때로는 좀 부정적인 모습도 괜찮고 하지만 또 평소에는 이제 뭔가 온화한 성품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게 하나의 뭔가 형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때로는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펼치는 게 오히려 뭔가 너무 하나만 고집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조금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네. 여기 수평적 리더십 극복이 네. 보면은 이 내용하고 네. 그 학생의 이 활동 중에서 의견 출동 충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수평적 리더십 극복이 보면 마키아벨리 군주론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네. 오히려 리더의 독선이나 독재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뭐 반장이라던가 부반장 활동을 계속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제가 고민한 바가 근데 나는 어떤 형의 리더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게 좀 앞에서 막 이렇게 장군형보다는 좀 서번트형이라던가 좀 이렇게 끌어주는 리더십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서 저도 뭐 관련 기사라던가 칼럼 같은 걸 읽어보면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는 뭔가 사람들의 이제 팀원들을 더 중시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체육대회 그 상황은 좀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 거의 다 고3이다 보니까 각자 시간에도 쫓기고 또 이제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에서 다 각자 이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는 딱히 뭐 답을 찾으려 하는 것보단 그리고 또 너무 지금 시간이 없고 촉박한데 이게 너무 물론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수평적인 걸 유지하되 좀 위기 상황이라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때로는 좀 선택과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케이.